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진 세미캠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오늘 새해를 시작했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횡령으로 동진 세미캠의 주식을 샀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손실을 봤죠. 7%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서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는 이제 회수를 하고 나머지 한 2% 정도는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데요. 동진 세미캠 기업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주가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지난년도 12월 달부터 주가는 이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죠. 직원의 횡령으로 지금 매도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최고가 5만 원을 돌파 후 지금 다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을 보시게 되면 1조 1296억 원이고요. 이 중에 유형자산이 4,400억 원으로 약 38%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세부 내역 보시면 토지 건물이 56%고요. 기계장치가 24%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자산 비영업자산 부분 보시게 되면 총 3,179억 원이고요. 대부분 현금성 자산입니다. 모두 합산하게 되면 93%로 이렇게 대부분이 현금으로 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채도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장단기 차입금을 제외하고 리스부채 일부 제외하게 되면 결국엔 기업의 순 비영업 자산은 마이너스 1213억 원입니다. 기업이 이제 순수 영업성 자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비영업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봤을 때 기업은 결국 현금 부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에 이렇게 현금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현금성 자산이 쌓아놓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실 이렇게 현금이 기업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기업이 이제 수익이 꾸준히 창출될 수 있는지 정도로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기업의 핵심 가치에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로 미래에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매출액 보시게 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우상향 추세고요. 기업의 실적 추이도 ROE, ROA, ROIC 모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ROA와 ROE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이 이제 부채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CF 잉여현금 흐름도 보시면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적자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21년 3분기 유형자산의 취득이 크게 늘면서 지출된 부분입니다. 크게 우려가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의 주식수는 5,141만 4,494주인데요. 앞으로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없습니다. 종류주라든지 CPS, RCPS가 없고요. 12BW 스톡 옵션까지 모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수 곱하기 지난 종가 46,700원을 곱하게 되면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가동률 보시게 되면 반도체형 PR의 이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발안 공장이 이제 21년 5월달 이제 재가동을 했는데요. 신축이 됐는데요. 이미 가동률이 9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사업 부분별로 보시면 반도체 부분이 96,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이제 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어렵겠죠. 결국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가동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동률이 찼다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의 실적 수준에서 크게 점프업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영업 수익이 높은 EUV PR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잡혀야 기업의 이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잡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은 신규 시설 투자라든지 진행권은 현재 기준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캐파로 실적을 추정하시면 되는데요. 컨센서스가 없죠. 이번 연도 실적에서 크게 점프업 할 수 있는 캐파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증가 수준에 맞춰서 22년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1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단기 순이익률 9%를 적용하게 되면 약 1,000억 원, 1,080억 원 정도로 단기 순이익을 22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PER 멀티플이 22배로 계산이 되고요.
동진 세미캠은 일본의 TOK죠. 도쿄 오카공업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PR 이런 것을 제품하는 회사로는 유명한 회사인데요. TOK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약 20%에서 25%에 이를 정도로 이쪽 PR에서는 상당히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도쿄 오카공업 TOK죠. 12개월 포워드 PER이 25배입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이 22배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기업의 이제 카펙스 무형을 포함했고요. 감가상각과 비교한 표입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다소 높게 카펙스 지출이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출이 되었죠. TTM을 제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캐파 증대를 위한 신규 시설 투자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간극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캐파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재투자 수준에서 카펙스 지출이 있었다,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TTM 경우에는 제법 간극이 벌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언급한 21년 5월에 준공한 신공장이 있었습니다. 바란 공장이었죠. 이 바란 공장에 이제 투자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업은 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21년 5월 준공한 바란공장 가동률이 이미 96%를 기록했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PR이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기업이 이제 실적 모멘텀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EUV PR 모멘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실적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EUV PR 모멘텀을 국내에선 개발하기 어려워서 뭐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 지금 삼성전자 EUV PR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죠. 다만 아직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투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부분도 맞지만 삼성전자 EUV 공정에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소재라든지 부품에 있어서는 더욱 유독 심하죠. 국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시험 성적을 통과했다. 뭐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만으로 라인 공정에 실제 투입된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기업 동진 세미캠의 이제 주가라든지 실적 모멘텀은 결국 EUV PR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EUV PR의 뭐 투입 여부, 뭐 가시적인 뭐 이런 계약건이라든지 투입 여부의 공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동진 세미캠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과 PER 수준,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죠. 경쟁 기업과의 비교를 해봤고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만한 포인트하고 핵심까지도 짚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